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드리면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오직 나의 반응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라 라는 건데 쭉 읽다 보면은 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요 야생마, 말이라는 나의 감정 상태인데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반드시 측정을 해봐야만 해요. 상황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나의 반응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그저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의 관심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모인 것이 곧 나이고 현재의 상황을 끌어온 것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해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나는 그것에 대해 또 안 좋은 감정을 지니게 되고 그러면 또 원인의 씨앗은 상대방이 나를 더 해하는 이게 부정적인 사슬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건데 이 사슬을 부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면 속 나의 대화는 어느 정도로 전투적으로 깨야 되냐면 너 옛날에 이랬으니까 안 될 거야. 너 예전에 이것 때문에 잘못됐었잖아.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나의 내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펼쳐지는 그런 에고를 정말 놓아버려야 되는데 안 좋은 내면 속 대화 습관을 전투적으로 깨라. 이거에 대한 정말 완전 궁극적인 표현 말로 생각해보면 쉽다고 해요. 이 책에도 실제로 나와 있는데 마을에 가면 교차로에 묶여있는 아무도 타지 않은 수많은 망아지를 보게 될 것이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때 누군가가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서 교차로에 있는 수많은 망아지, 동물이란 진짜 수망아지나 당나귀가 아니라 인간이 지닌 지속적이고 두드러진 감정을 말한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감정을 나타내고자 했을 때 그 새로운 감정이 올라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올라타고 싶은 감정의 실체, 그 말을 안정, 평온이라고 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삶에서 느껴본 많은 감정들 중에 행복, 쾌락, 도파민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느껴봤는데 삶에서 주는 안정감이라는 감정에 올라타려고 하면 훅 미끄러지고 올라타려고 하면 훅 미끄러진대요. 우리가 마음의 평화, 안정 또는 행복 아니면은 사랑 이러한 새로운 감정에 올라타려고 하면은 그 감정이라는 이 짐승은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감정 속에 올라타기 위해서 습관을 진짜 지속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요. 어느 정도냐면 오늘따라 기분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날 해야 되는 습관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진짜 급격하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의 습관, 내 삶에서 반응하는 걸 관찰하는 습관, 내가 하려고 의도한 것을 행하는 습관.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나의 기존의 습관을 전투적으로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시 말은 즉 감정인데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은 감정인데 감정이라는 짐승은 묶여있지 않는 이제 초원의 야생마와 같다. 야생마와 같은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안정, 사랑, 평온, 행복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감정 상태라면은 이거를 올라타기 위해서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타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감정인 안정, 말에서 떨어지더라도 이 책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줘요. 걱정하지 말고 안정을 다시 올라타기 위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이게 우리들이겠죠? 우리 감정에서 올라타서 그 안정과 사랑과 평온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원하는 상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잘 타게끔 이렇게 엄청나게 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탔다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이 안정과 사랑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이 감정이라는 짐승, 이 야생마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타려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 이 책에서 또 좋았던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다 이렇게 접어놨거든요. 접어놓은 것 중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욕망이 있다면은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지 말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표출하려고 노력하세요. 풀죽은 감정을 느끼기는 매우 쉬우며 이 감정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저 역시도 이타적인 게 제가 편했었고, 그리고 또 이타적이게 행동하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제가 나태해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여기서 이타적이라는 건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극단적이게 그냥 내려놓은 상태라는 거죠. 진짜 내가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없는 척하고 이 상태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감정을 포기하는 게 어려워서 당신이 다른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꽉 붙들고 있는 자기 연민의 잡초를 자신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생각들을 나무를 뿌리채 뽑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원인은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현재를 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재. 지금 당장 현재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를 배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계속해서 공부하기만 하고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라던 상태에 들어갈 때 오히려 그것들이 당신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단단한 현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좋은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삐뚤어진이라는 단어의 뜻은 잘못된 길로 돌아가다인데 목적 또 혹은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실패의 순간은 끈질김의 부족뿐이다. 내가 원하는 상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 예시를 들려드리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요거를 다이어트 한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마르시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우리가 했던 다이어트와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되게 힘들게 참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고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이미 날씬하고 많이 먹지 않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 상태에 익숙해지신 거거든요. 아니면 그 마른 몸을 견디고 배고픔을 참아내면서 그 오랜 시간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미 그러한 상태값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바로 아이돌, 연예인들, 그분들은 분명히 그러한 상태값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살면서 다이어트가 되게 쉬웠던 적이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스스로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남녀공학이었고, 그때 사춘기이기도 했었고, 약간의 공주병에 걸려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안 먹는 게 당연해. 이렇게 해서 참고, 배가 어쩌다가 고프면 새콤달콤 한두 개 사가지고 하나씩 까먹고 그냥 그 상태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죠. 근데 이거를 막 내가 살 빼야 돼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보다, 나 맨날 복근 운동 해야지. 그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고 느꼈어요. 운동을 할 때도 굶으면서 맛있는 거 막 덜 먹으면서 참아야지. 이거보다 나 맛있는 거 좀 덜 먹는 걸 좋아하고 나는 원래 건강한 거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나는 맞아, 빵을 먹어도 건강한 빵 먹을 거고, 그리고 건강한 빵이 내 몸에 좋고 피부에 좋으니까 이게 더 좋아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더 막 열심히 노력한다 해가지고 살이 빠지는 게 효율적인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마른 사람이야, 나 원래 입이 짧아, 이렇게 스스로 어찌 보면은 그 상태에 익숙해지고 스스로가 이제 셀프 가스라이팅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딱 요거 한 가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책 이렇게 펼쳐진 것 중에 진짜 막 아무 때나 피는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부터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펴볼게요.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자석처럼 당신의 삶을 끌어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친구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 지금 언제 승진했으니
언제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된 몸을 만들면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그때 되면은 우리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그 느낌이 들잖아? 그게 곧 현실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를 영성책을 좋아하시거나 삶에서 뭔가 깨달아 보신 분들은 이 말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축하한다. 그 느낌 앞으로 진짜가 될 거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다. 안정을 찾아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한 3일도 안 된 얘기네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는 네빌 고다드의 리액트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드리면 삶에서 상황이 아니라 나의 반응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거고, 이전의 내면 속에서 어떠한 단어나 특정 생각, 나의 에고가 떠오른다면 전투적으로 그 습관을 깨라. 감정과 사랑, 또 평화, 축복, 행복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그 감정은 마치 초원에 날뛰는 야생마다 그 감정이라는 짐승은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이나 올라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도 떨어져도 상관없다. 다시 올라타면 되니까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말자. 이거고, 또 우리에게 유일한 실패의 순간은 끈질김의 부족 때문이다. 저는 이 말도 믿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무언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하시더라도 뭐 한 가지를 진짜 끈질기게 고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시더라고요. 단 그게 방향이 맞을 때지만요. 그렇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 필요한 태도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상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해 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리액트 네빌 고다드 책이었고요. 반응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습관 먼저 들이세요. 새로운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올라타는 거, 나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정이라는 그 야생마, 초원에 이제 풀어진 짐승은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안정과 사랑, 평온을 찾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얘기했던 것처럼 원하는 상태, 나 다이어트 해야 돼, 나 뚱뚱해, 나 살 뺄 거야, 나 2kg 빠졌어, 3kg 빠졌어, 이게 아니라 나 이미 날씬하고 나 많이 먹지도 않고 입도 짧고 그리고 나 원래 레몬즙 좋아하잖아. 또 나 원래 다크초코 좋아하잖아. 99%짜리. 이렇게 상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다.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든 뭐든 어쨌든 멘토가 또는 있다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하고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서 헤쳐나갔을까까지 생각해 보려고, 그 상태에 접속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리액트 리뷰였습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